채망입니다. 채환입니다.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입꼬리 올리고 쾌활하게 방송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채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단 3문장으로 상태의 마음을 얻는 무건법 이제 들어갑니다. 미국 살 때 아이젠 하트라는 수학자 집에 틱 나칸이 자주 놀러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나면 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얘기가 오늘 이 중요한 포인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제가 또 사랑과 전쟁 출신 아닙니까? 예, 또 뮤지컬 배우 출신 아닙니까? 명상가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귀점 명상은 재밌어야 됩니다. 진리란 뭐라고 했습니까? 재밌고 유익하고 공감되어야 한다. 선생님 계십니까? 선생님, 저 틱 나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차 한잔 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차 한잔 먹으러 왔습니다. 예, 앉아 계세요. 내가 차 한잔 끓여올 테니까. 자, 이거 한잔 드이소. 따뜻하게 끓여왔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수학 논문들이 있어서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한잔 드시면서 벽난로 앞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이소. 고맙습니다, 선생님. 짤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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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깍. 시간이 1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 인사한 그 말이 답니다. 그리고 2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찻잔이 비면 그냥 찻잔을 따로 드립니다. 말도 하지 않아요. 또 찻잔이 비면 찻잔을 따로 드립니다.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일어서서 선생님, 저 가보겠습니다. 아이, 가보실라고. 아이고, 조심해서 가있어. 밤이 늦었습니다. 예, 길 조심하시고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차 참 맛있었습니다. 틱 나칸 갑니다. 예, 가세요. 아이젠 하트 잠자겠습니다. 끝! 이게 그 사람들의 미팅입니다. 처음 말 몇 마디와 끝 말 몇 마디,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보통 침묵을 무서워합니다. 그들은 그저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차 한잔하면서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 벽난로를 보면서, 이게 뭘까요? 명상입니다. 명상. 다른 게 명상이 아닙니다. 벽난로 명상이에요. 벽면 수행인 거예요. 벽면 수행. 달마대사가 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벽면 수행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침묵 수행인 거예요. 그 자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들어갈 때 인사하고 나올 때 인사하고 눈싸움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들은 만나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다가 막 얘기하다가 얘기가 딱 멈추면 어색하다. 누구 말 좀 해봐. 아니면 누군가 빨리 말하려고 애쓰죠. 이게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끄러운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사람은 그냥 같이 있어도 편안해요. 말하지 않아도.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건인 거예요. 무건. 무건하라는 거예요. 여기 책 속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4페이지 보면은 침묵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침묵이 잘 되지 않은, 무건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이 무건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저는 무건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틱 나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건해라. 자, 그러면 무건을 어떻게 하라? 틱 나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말을 하지 마라. 말을 하되 정말 필요한 말만 꼭 하라. 그리고 무건을 하는 동안 그 시간을 꼭 정해둬라. 그래서 7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할 땐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니까 이렇게 딱 정해주고 자신이 말을 삼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귀한 침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귀한 침묵.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의 팁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간헐적 단식하지 않습니까? 간헐적 무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 하루 간헐적 무건 들어간다. 여보, 말 시키지 마. 예, 말 시키지 마. 오늘 나 무건 들어가니까 엄마, 알았지? 말 시키면 내 큰일 난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건을
간헐적 단식처럼 내가 계속해서 훈련하라. 틱나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한 훈련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틱나카는 일화를 하나 더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화냐 하면은 자신이 수련하면서 명상 수행하면서 한 비구니 스승을 만났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잠시 좀 얘기 나눌 수 있겠소? 제가 꼭 자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이오. 스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영광입니다. 고맙소. 제가 당신에게 긴히 만일 말씀드릴 얘기가 있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오. 당신은 참 여기서 수행하는 비구니 중에서 참 훌륭한 스님이요. 그리고 이미 그 경지가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미래도 많이 내가 귀추가 되어 참 훌륭하오.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소. 훌륭하시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앞으로 말을 삼가하도록 하시오. 아니, 잘한다 했다가 왜 또 말도 삼가래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당신을 위해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이 3가지 말만 해보시오. 이 3문장만 해보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더 많이 존경받는 존재가 될 것이오. 3달 동안 진짜 힘들겠다. 스님이 하락하면 해야지요. 당신의 삶이 바뀔 것이오. 또 다른 큰 깨달음이 얻을 것이오. 그러면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이 3가지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3가지가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요건 이따가 공개합니다. 이 3가지를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이 문장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이게 직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하고 일상생활에 맞게 제가 살짝 편집을 했어요. 우리는 사실 내면의 소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꾸 지켜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은 말을 잘하십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를 수 있는 뇌가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뇌는 측두엽에 있는 해마와 연결되어 있죠. 내 머릿속에 항상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많이 혼잡하다면 우리는 말이 자꾸 잘못 나올 수 있고 화가,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해마가 꽉 차면 감정 조절하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억을 관장하지만 감정도 조절하기 때문에 그대로 감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쉬지 않으면 나는 감정적으로 바뀌고 내가 화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화는 그 시기와 질투와 같이 함께 있죠. 욕심과 성냄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리석은 삶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해마가 텅텅 비워질 수 있도록 명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분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비우지 않으면 내 감정의 속에 있는 해마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내 감정이 표출됩니다. 이 과학을 우리는 통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귀를 기울일 때 진실한 자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내면의 소리, 이건 무엇입니까? 내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해마가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비우지 않으면 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통찰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는 감정 속에 허덕입니다. 인생의 매 순간 기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다 보면 한순간 너무 힘들어요 했다가 또 괜찮아요 했다가 이거 기복입니다. 스스로를 잘 보십시오. 내가 많은 분들에게 카톡을 남기고 내가 많은 분들에게 마말을 하고 하면서 내 기분에 대해서 관찰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이건 내 내면의 기복이 심한 겁니다. 이분들은 보통 해마를 비워줘야 합니다. 측두엽이 시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명상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마말만 하고 명상을 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제가 왜 100일 수행을 이번에 올리겠습니까? 여러분들 명상을 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매일 하니까. 그래서 그냥 108배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단 15분이라도 하루에 곰곰이 물소리를 들으며 하시라는 거예요. 이 과학을 왜 그냥 지나치게
놔둬버립니까? 그거는 흘러가도록 놔두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명상을 해야 합니다. 내 뇌가 쉬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누구나 다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이 세상 살면서 행복을 원하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24시간이 주어지는 건 언제나 24시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지만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존재는 많이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순간 나는 불행에 가까이 옵니다. 이 시간이라는 삶의 선물을 우리가 얼마나 잘 소비하고 매일 아침에 새롭게 받는 24시간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선물 잘 받은 것을 포장하고 하루를 잘 보내실 것인가, 이 결정하는 첫 순간이 아침에 시작됩니다. 그 아침은 밤의 업이 이어집니다. 밤이 윤회될 때 아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밤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고, 비우지 않으면 이 아침에 또 다른 업이 생겨서 나에게 힘이 듭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흘려보내세요. 아침이라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명상을 틀어놓고 내가 오늘 하루를 시각화할 것들을 마음 편안하게 미소 지으면서 곰곰이 시각화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5분 명상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실천하시지 않는 분들은 오늘 꼭 내가 하루의 선물을 이 아침의 명상으로 시작한다. 아침의 첫 시작이 그냥 앉아서 양치하고 출근하는 게 아니라 단 5분만 일찍 일어나셔서 내가 명상을 한다.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셔서 내가 명상을 한다. 아침에 받은 24시간의 선물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내가 이걸 잘 포장해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이 하루를 24시간을 채울 것이다. 그 첫 시작이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으로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단 졸지만 마세요. 어깨는 펴되 허리는 세우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단 5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단 5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좀 틀어 놔 보세요. 단 5분만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머리가 텅 비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머리가 빌 수 있는 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걸 지금 내 측두엽의 해마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쇼핑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말하고 수다 떨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내가 산에 가서 운동을 하고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10분, 하루에 10분, 15분을 내 뇌에 시간을 할당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돈도 안 들고 사치스러운 행동도 아니며 내가 시간을 죽이는 행동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닌 것이 사치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고 시간을 죽이는 행동일 수 있죠. 여러분, 누가 시간을 돈이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은 진짜 돈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내 해마를 비우고 내 마음을 텅 비울 때 나에게 무한한 부의 에너지와 돈의 에너지가 반드시 창조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해마가 꽉 찬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기억이나 과거에 안 좋았던 업들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자꾸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잘 안 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또 실패하는 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상을 하고 나면 이 해마에 과학적으로 다 계속 비워지고 텅 비워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도록 대린대로 대결정심을 내리고 어떠한 큰 사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무의식의 힘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해결이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두면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내 삶도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힘들다, 고통받았다 하는 삶을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그것은 돈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상처는 돈으로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에너지로 치유할 수 있어요. 어떤 에너지? 꽉 찬 에너지가 아니라 텅 비워진 대자연 속에 가면 우리가 마음이 그냥 다 비워지잖아요. 대자연이 말을 합니까? 나무가 말을 해요? 바다가 말을 해요? 우리가 왜 산속에 가고 바닷가에 가면 왜 마음이 탁 터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그 친구들은 말을 안 하거든. 그냥 들어주거든, 가만히. 그리고 오히려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더 좋은 새소리와 산들바람, 따뜻한 햇살, 공기, 비옥한 토양, 파도 소리,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더 위로해주지. 내가 내다라고 말을 하지 않거든. 그게 치유의 효과의 근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결코 이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린 다시 한번
알아차려야 합니다. 침묵은 말을 하지 않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묵언, 그냥 내 마음속에 어지러운 말이 없으면 돼요. 쓸데없는 말. 이 말로 상처가 되고, 요즘 SNS 보세요. 서로 보냈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남아서 몇 년이 지나도 남아가지고 지금 다 빌미를 잡혀서 도박이 되고 내기 골프가 나고 성추행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왜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말. 그리고 그것에 혹해서 야 좀 보내봐. 서로 거기에 지금 유유상종 끼리끼리 계속 뭉치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말과 말의 업을 쌓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금묵적, 내가 흑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떤 사람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무언이라는 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한다. 어지러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바로 우리 틱 나칸의 저서를 통해서 이 침묵은, 묵언은 굉장히 중요하다. 묵언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100% 현존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방법이다. 뭐라고요? 묵언은 100%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체크해야 합니다. 왜 이런 스승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묵언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글들이 자꾸 나올 수가 없습니다. 틱 나칸이 사실 한국에 3번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나이가 이제 굉장히 고령이잖아요. 그때 우리 기자들이나 많은 이렇게 제자들이나 뭐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자살이 세계에서 1위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말을 했을까 이제 궁금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살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요? 자살하는 이유는 자신의 그 강한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정보다 훨씬 큰 존재예요. 왜 감정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죽여야 합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생각도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니다. 우리가 수십 번, 수천 번 되뇌인 말, 바로 생각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쳐다봐라.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고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과 번뇌가 일어난다. 그냥 수족일 뿐이다. 감정은 내 손과 내 발과 내 코와 똑같다. 눈곱과 똑같다. 그냥 떼버리면 돼. 그렇게 감정을 아주 하찮게 생각해버려. 감정, 일어나는 감정. 그냥. 그러면 저기 틱 나칸 선생님, 그 행복과 그 성공은, 행복한 삶은 어디서 옵니까? 행복은 돈과 명성, 권력이 아니라 이 마음의 이해와 연민, 이 자비에서 옵니다. 그리고 형제애에서 오죠. 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수행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뭐라고요? 자리이타. 예수님이 말한 사랑, 부처님이 말한 자비.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슬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슬플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또한 감정입니다. 그 슬픔을 향해서 빙긋이 미소 지어 보세요. 슬픔아, 웃어봐. 이렇게 미소 지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슬픔보다 더 큰 존재거든요. 우리는 슬픔을 담아 안아야 합니다. 슬픔도 튕겨내야 합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귀천 가족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가지 핵심 내용. 자, 틱 나칸이 말한 얘기 중에서 핵심 내용 3가지 말하기 전에 틱 나칸의 아주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어왔습니다. 미래에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행복은 상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행복은 믿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오로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미래의 행복이 불가능합니다. 자, 미래의 행복. 채환님, 미래에 행복하고 싶어요. 불가능. 지금 행복하지만 미래도 행복하지 않는다. 행복은 상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지화 될 수 없어요. 행복은 지금 행복한 거지 내가 미래에 행복한 걸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건 망상입니다. 자, 3번째, 행복은 믿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을 믿어요. 행복을 믿어도 절대 실천하지 않고 내가 행복을 찾지 않으면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자, 행복은 오로지 경험해야 합니다. 행복은 상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 행복의 맛을 느껴봐야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다 지금 이 순간에만 현존한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만 현존한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3문장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묵언법. 어떤 3가지 방법일까?
궁금하시죠? 이 말만 하면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지나가는 노숙자한테도 이 말을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자, 지나가는 거지분한테도 이 말을 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 말을 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안 되고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남편에게도 이 말을 하면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자, 틱나칸이 얘기한 세 가지 말은 사실은 직역이 되어 있어서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맞도록 바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바로 이 문장입니다. 세 문장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묵언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묵언법이 왜 필요한가 잘 보십시오. 지금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말, 내가 말을 골라서 하되 이 말을 가장 먼저 한다. 상대방에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말, 내가 가족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말, 내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말. 제가 도울 일이 있을지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세요. 자, 남편에게 사이가 안 좋아. 남편의 마음을 열고 싶어. 그리고 남편과 싸웠어. 이 첫 번째 문장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됐든 그냥 뭐가 남편이 하고 있어요. 뭐 낑낑거리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부인이 뭔가 청소를 하고 있다. 설거지를 하고 있다. 여보, 내가 뭐 도와줄 일 있을까?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심투렁해요. 사춘기예요. 아이가 마음이 힘들어 보여요. 자, 그때 뭔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묻지 않고 가장 먼저 화나. 내가 뭐 도와줄 일 있어? 이 얘기입니다. 자, 직장 동료 똑같죠? 같이 친구. 힘들어하는 친구 뭔데 얘기해봐. 이게 아니라 혹시 친구야 내가 뭐 도와줄 일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한 다음에 내가 한 일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줘요. 설거지 막 도와줘요.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내가 한 일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네 여보. 수행정진하는 분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 일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이가 힘들어졌어요. 아이랑 같이 오늘 갑자기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오늘 아빠가 너랑 같이 놀아줬는데 네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말입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놀아주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들어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줬을 때 내가 이거 좀 노력하긴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보, 내가 설거지 잘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지 맞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했으면 앞으로 좀 가르쳐주면 내가 고맙겠다. 오늘 아빠랑 축구했는데 어땠어? 아빠가 축구를 잘 못했지? 축구를 좀 앞으로 가르쳐주면 좋겠어. 아빠가 너에게 배울게. 이 말들 응용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싸웠어요. 먼저 풀어요. 자, 어떻게 푼다? 제가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차 한잔 주면서 이거 좀 도와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일이 마음에 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실수했다면 가르쳐 주시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이 세 가지 문장만 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다친 마음도 열린다. 여러분의 응용법은 여러분의 수행 도력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핵심만 가르쳐 드릴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응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하되 이 세 가지 말 외에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삼가하십시오. 자, 이건 틱나칸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기점 명상으로 풀이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실 만하면 꼭 적으셔서 내가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소통이 불통일 때 이 마음을 얻는 묵언법을 꼭 사용하시고, 그 대신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두 번 다시 이 얘기를, 다른 얘기들, 실상생활에 있는 많은 얘기들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묵언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똑같습니다. 자,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옷가게 하는데 무슨 옷을 원하세요? 이거보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신발을 팔아요. 신발 신을 때 신발 이렇게 신으세요가 아니라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직원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후원기업들 많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 훈련시키세요. 직원들에게 사장이 볼 먼저 하세요. 사장이 직원들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직원분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불편했던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들어주고 난 다음에 말을 해줘요. 말할 때 똑같아요. 이 말을 하고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행동을 하고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로 실수를 했다면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그 실수를 만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떠한 사업 비즈니스를 할 때 똑같습니다. 이 속에 모든 문장이 다 응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걸 꼭 포인트로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캡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시고 요거를 매일매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